네, 안녕하세요. 주의점은 채널 돈벼락 TV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회원 전용 영상으로 보내드립니다. 자, 이제 8월 달의 핵심 재료를 공개해 드리는데요. 8월 증시의 전망과 재료, 자, 여름 휴가철 증시의 흐름, 자, 주요 경제 지표와 이벤트, 그리고 핵심 주도주 재점검, 이렇게 해서 8월의 상승 랠리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읽어볼까요? 이란 전쟁, 이스라엘과의 전쟁, 2026년 2월 28일 새벽에 시작했어요. 이란 전쟁이. 자, 이란 전쟁을 왜 하냐? 이제 8월 달 증시와 너무나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언제요? 2월 28일. 자, 이거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서 2월 28일 날 하면서 뭐가 올라갔어요? 유가가 올라갔어요. 유가가.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증시는 하락했단 말이에요. 유가가 오르고 증시는 하락했어요. 뭐 때문에? 이란 전쟁 때문에. 그러면서 고물가가 된다고 그래서 뭐가 이어졌죠? 고금리, 금리 인상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증시는 추가적으로 꼬꾸라졌어요. 7월 달이 그랬단 말이에요. 또 7월 달도 여태까지. 그렇죠. 2월 달부터. 자, 그래서 유가가 오르니까 증시가 내렸고, 내린 이유는 고물가에 대한 우려로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 때문에 증시가 눌렸단 말이에요. 크게. 자,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월 13일에서 15일까지 중국을 방문합니다. 자, 2월 28일 날에는 전쟁이 터졌고 유가가 오른 상황에서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중국을 방문해요. 자, 왜 방문했냐? 5월 13일에서 15일까지 일정을 잘 보면 뭐 이제 이렇게 만납니다. 뭐 환영식도 하고 차담회도 해요. 그러나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자, 뭘 논의할 거냐? 봤더니 상호 동등한 규모의 관세 인하 논의 및 무역투자위원회를 설립했다. 무역투자위원회를 설립했고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확대 및 항공기 수입 문제도 협의를 했다. 자, 그러면서 핵심 공급망이 히토리 뭐 이렇게 나왔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바로 무역과 농산물이다. 확대했다. 자, 그러면 트럼프가 중국을 방문해서 가져간 건 뭡니까? 중국의 값싼 농산물이었단 말이에요. 농산물. 자, 농산물을 값싸게 가져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가가 내리겠죠? 물가가 내리는 거예요. 전쟁이 터져서 유가가 오르고 물가가 올라가는 걸 뭘로 잡았냐면 트럼프는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의 농산물을 대거 수입해서 물가를 내리는 정책을 뒤로 요거를 정책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 중요하죠. 자, 이제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났어요. 자, 그래서 핵심은 뭐다?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있었다. 트럼프는 이대로 가면 뭐가 진다? 중간 선거를 질 것 같으니까 물가를 무조건 내려야 되는 거예요. 자, 미국 역사상 물가가 올라갔을 때 중간 선거에 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걸 누가 알아요? 트럼프가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보게 되더라도 2024년 때부터 그래프를 그려서 내고죠. 하다가 내려오는데 올라가다가 26년, 25년, 2025년에는 올라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꼬꾸라지기 시작해요. 이게 뭐예요? 이란 전쟁 때문에 그러잖아요. 이란 전쟁 때문에 지금 경제 성장률이 저조해지는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면서 물가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되면 금리를 인상하거든요. 근데 경기가 둔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성장률이. 그럼 이때는 뭐가 나와요? 이때는 뭐가 나와요? 금리 인하가 나온단 말이에요. 인하가. 지금 2분기 때 꺾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알고 있는 뭐 연준의 매파들이 3명이나 금리를 올려야 된다 막 한다고 하지만 절대로 못 올립니다. 왜냐면 경기가 둔화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금리가 동결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계속 동결로. 자, 그런데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오히려 인하에 대한 신호가 8월 달에 나올 수 있어요. 8월 달 3분기에. 자, 이거는 미중 정상회담 물가 안정 효과예요. 자, 미중 정상회담이 아까 2월 언제 28일 날 이뤘다고 했죠.
예. 저 그 뭐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2월 28일 날 됐죠. 자, 그리고 나서 보면 중국에 방문한 게 5월 13일에 15일. 5월 13일에서 15일. 그죠? 자, 5월이면 여기입니다. 전쟁은 여기고. 자, 그러면 전쟁이 터졌을 때에는 중국이 미국에 대한 수출이 그렇게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크게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들은 좀 있긴 있었지만은 뭐 이렇게 너무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2월 28일인가 3월이니까 여기 정도 있어요. 평균 여기. 자, 근데 봐보세요. 평균 여기였거든요. 이제 3월 달에 2월 28일이니까 3월로 봐야겠죠. 이란 전쟁이 3월.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자, 3월 2월 28일 날 해서 물가가 올라가고 유가가 튀었단 말이에요. 근데 5월 13일에서 15일 뭐 이렇게 왔죠. 그럼 여기에요. 중국 만난 지가. 그럼 여기가 지금 유가가 막 튀고 올라갈 때거든요. 유가가 튀고 올라갈 때예요. 그러면 유가가 튀고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간다고 하니까 시진핑이 트럼프가 중국을 방문했어요. 5월 달에 5월 13일 날. 그러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이만큼이 올라갔죠. 이만큼이 수출 데이터가 더 올라갔어요. 올라갔죠. 올라갔죠. 자, 그럼 뭐예요? 중국이 이건 뭐예요? 이 지표는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한 데이터예요. 자, 그러면 보통 평균적인 게 다 여기 아래였는데 여기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자, 이게 뭐다? 트럼프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금리를 인하하려고 물가를 내리려고 중국의 농산물뿐만 아니라 공산품 모든 거를 이렇게 뭐예요? 수입하고 있다. 크게 수입하고 있다. 그럼 물가가 이게 올라가겠어요? 떨어지죠. 중국계 들어오니까. 그죠? 중국계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국 국무부는 시진핑 9월 중에 미국을 방문해. 이제 시진핑이가 9월 방문하는 게 확정적이에요. 확정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선 또 뭘까요? 11월 중간선거 전에는 물가를 더 내려야 되고, 더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트럼프는 이렇게 할 수 있죠. 우리가 더 수입해 줄게. 히토류 내놔라 할 수 있죠. 왜냐면 유도탄 미사일이나 모든 미사일들이 히토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히토류 누가 갖고 있어요? 중국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트럼프한테 히토류를 주고 트럼프는 중국의 농산물과 공산품을 대거 수입할 수 있어요. 뭐 때문에? 트럼프는 중간선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죠. 또 중국은 미국부터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죠. 서로 상호자. 자, 근데 이때 바로 뭐가 나오냐? 중요한 얘기가 나죠. 케빈 워시가 쉬어가기가 아니라 시장보다 지표를 본다라고 얘기했어요. 시장보다 지표를 본다. 이 데이터를 보겠다는 거예요. 데이터.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시장의 신호 직접 확인한다. 그리고 가이던스는 축소한다. 예전에 파월 의장이 나와가지고 입 털면서 막 시장을 뒤흔들어 놨잖아요. 근데 케빈 워시는 그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난 데이터만 보겠다. 언제? 그 당시에 뭐다? 지표만 보겠다. 지표만. 그럼 물가 지표만 보겠다는 거야. 6월이든 7월이든 요때만 보겠다는 거야. 자, 그러면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트럼프는 중국의 농산물 대거 수입해서 물가를 낮추는데 이 지표는 낮게 나오는 거야. 낮게 나와요. 그리고 이란 전쟁을 8월 달에 끝낸다? 그럼 유가 어떻게 되겠어요? 폭락하죠. 그럼 유가가 내리고 물가가 내리는데 이 데이터는 누구한테 보인다? 케빈 워시한테 보인다. 그럼 케빈 워시는 뭐 한다? 금리를 절대로 인상 못하고 오히려 인하 신호가 나올 수 있다. 인하 신호가. 원하는 물가가 나오니까. 즉 8월 달에는요, 여러분, 금리가 올라간다는 게 사라지는 것만으로 대형호재입니다. 대형호재예요. 그럼 시장은 어떻게 하냐? 금리를 인하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증시는 폭등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미국 2분기 성장률을 보면 1.5%를 예상치를 하회했어요. 성장이 둔화되고 있잖아요. 그럼 금리를 절대로 못 올립니다. 못 올려요.
여기도 둔화가 되어 있으니까 금리를 오히려 인하를 해야 되는데 시진핑과 트럼프가 만나서 또 농산물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물가를 내려버리고 이란 전쟁까지 지금 오늘 이제 발표가 났잖아요. 이란 전쟁 공격 안 한다고. 유가를 내려버리면 여기 지표가 나와버리면 이거는 무조건 금리 인하입니다. 인하요.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판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시장의 흐름을 가장 빨리 캐치하는 이 돈벼락 TV, 돈벼락 TV 만난 거를 행운으로 여기셔야 돼요. 이거 지금 돈벼락 TV가 제일 먼저 신호로 보내드리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9월에 금리 결정의 변수가 주목된다. 이거 9월은요 무조건 인하 기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가면. 이게 바로 트럼프의 작전인 거예요. 트럼프와 케빈 워시의 작전이에요. 케빈 워시가 무슨 어디에서 뭐 매파당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케빈 워시는 무조건 트럼프의 딸랑입니다. 딸랑 하는 거야. 다 작전이 됐어요. 이미 중간 선거 전에 금리 인하하는 걸로. 그럼 어떻게 됐어요? 증시가 대폭발해 버립니다. 대세 상승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8월 달에 바로 내일부터 해가지고 뭐 쭉 올라가는 건 아니고 아마 이번에 그 CPI 지표는 뭐죠? 이제 8월 달에 발표된 건 7월 달에 있는 유가로 나오거든요. 7월 달은 또 이란 전쟁이 격화돼서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 있는 유가가 올라가 있는 데이터가 CPI가 나올 수 있어요. 딱꼬치가 없잖아요. 나올 수 있지만 그렇게 큰 변동성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8월 달은요. 이게 우상향에서 갈 수 있어요. 이게 이렇게 우상향에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쏴버려요. 금리 인하 신호에.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홀딩이죠. 홀딩 작전이죠. 이제는 막 변동성 때문에 막 우리가 막 좌지우지할 필요 없어요. 방향성은 이미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거 대폭등입니다. 이렇게 꿰서 갈 거예요. 아마. 이러다가 어느 시점 되면 대폭발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렇다면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주는 뭐냐? 3대장이죠. 태양광, 2차전지, 바이오입니다. 지금 태양광, 2차전지, 바이오가 다 지하실에 있어요. 지하실에. 폭락해서.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유료 회원분들 중에 여유가 되시고 좀 시드가 머니가 있는 분들은 제가 요 신호를 보내드릴 거예요. 태양광, 2차전지, 바이오. 자, 그 중에서 태양광은 하나솔루션 하나 잡으면 됩니다. 하나솔루션. 자, 하나솔루션이 왜 하나솔루션이냐?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 말고 민주당의 대장주가 바로 하나솔루션이에요. 여기가 민주당입니다. 근데 민주당의 하나솔루션 지금 주가가 완전히 바닥에 있죠. 그냥 이거 사두면 되는 거예요. 하나솔루션. 자, 2차 전지는 삼성 SDI가 대장입니다. 자, 삼성 SDI. 그리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전고체가 들어가죠. 전고체. 그래서 삼성 SDI 하나만 사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일반 회원분들. 우리 중장기 이게 크게 노리시는 분들은 종목이 이제 또 따로 있지만 삼성 SDI 요거 괜찮습니다. 이거 포함되어 있죠. 요거 이제 계속 홀딩 작전. 그리고 또 몇 개 산다면 에코프로, LNF가 크게 올라갈 수 있겠죠. 금리 인하 떨어지면. 자, 그 중에 이제 바이오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죠. 바이오. 특히 이제 대장은 알테오젠. 그 다음에 올릭스, D&D 파마텍, 리가켄 바이오. 여기 다 지하실에 있어요. 얘네도. 그러면 금리 인하 신호가 바뀐다. 지금 제가 보내드린 이 정보, 이 신호는요. 바로 시장에 나오는 정보가 아니에요. 아마 8월 셋째 주 그때 나올 거예요. 그때. 그냥 미리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시드머니가 있는 분들은 뭐예요? 매집을 해야겠죠. 매집. 살살 모아가야겠죠. 바이오, 2차전지, 태양광. 어떻게 돼요? 여기가 폭등하는 거예요. 반도체 아닙니다. 반도체 아니에요. 금리 인하가 되면 분산이 된단 말이에요. 반도체는요, 이제까지 살 게 없으니까 그렇게 쏠림으로 계속 이슈돼서 시장에서 계속 반도체 하니까
시장에 가장 큰 재료가 반도체밖에 없었으니까 쏠린 거고요. 금리 인하가 나오면요, 살 게 많아지니까 분산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솔루션도 큰 수혜주죠. 삼성 SDI도 큰 수혜주죠. 알테오젠 뭐 이게 바이오도 큰 수혜주죠. 이거 살 게 많으니까 굳이 저기 반도체를 안 사도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저는 이제 반도체가 오늘 이란 전쟁을 갑자기 또 안 한다는 방향 때문에 지금 하이퍼스케일러에 그 투자하는 부분 보면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것만큼 급락은 아니어도 올라가더라도 제한적입니다. 맞고 떨어질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8월에 여기가 대장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장주.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지금 이제 뭐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종목들, 물려 있는 종목들 있죠? 그 종목들도 크게 올라갑니다. 다 올라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8월 달에는 이제 태양광, 2차 전지, 바이오 위주로 우리가 매집을 해서 어떻게 한다? 8월 달에는 큰 수익을 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그대로 홀딩입니다. 왜냐면 다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다 수익이 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종목들은 그대로 보유고요. 시드머니가 계신 분들은 하나솔루션, 그리고 알테오젠, 우리는 이제 삼성 SDI 갖고 있잖아요. 삼성 SDI 갖고 있잖아. 갖고 있으니까 이거고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태양광과 바이오 이렇게 두 섹터를 한번 다음 주부터 좀 매집을 해 보는 걸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